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좀 현타를 가졌다가 다시 썰을 이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네 번째 썰인데 여러분들 집밥 챙겨 드시는 분도 있습니까? 집밥. 뭐 집밥이 뭡니까? 집에서 챙겨 먹는 밥이죠. 예. 집에서 해 먹는 밥이죠. 집에서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것도 집밥이에요. 예. 여러분들 중에 집밥을 꾸준하게 해 드시는 분들 어서오세요. 자, 집밥 얼마나 해 드십니까? 아예 먹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집밥 안 좋아하세요? 사 먹는 음식 좋아하시나? 사 먹는 음식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직 나는 배달 음식이 좋다. 배달 음식이 맛있다. 아니면 집에서 밥 해 먹기 귀찮다. 그래서 나는 집밥 잘 안 먹는다. 사 먹는다. 사실 젊은 사람들 중에 집밥을 안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 이유는 많겠죠. 바빠서, 귀찮아서. 아니면 해 먹는 것보다 해 먹는 거랑 시켜 먹는 거랑 차이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시켜 먹는 게 낫다. 생각보다 집밥을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 중에서는. 근데 저는 집밥을 추천합니다. 집밥을 추천해요. 귀찮아도 집밥을 해 드시라고 좀 권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나이 때 20대 때는 이 말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밖에서 시켜 먹는 것보다 집밥이 왜 최고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집밥이 최고인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뻔한 얘기긴 한데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제가 또 차근차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돈이 제작되죠. 뭐 이게 한 끼 먹으면 돈이 제작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달 내도록 하면 제작이 많이 됩니다.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이 그들만의 논리가 있는데 뭐냐 하면 야, 해 먹는 거랑 시켜 먹는 거랑 똑같아. 자, 라면 먹어도 집밥이에요. 라면도 집에서 해 먹기 때문에 집밥입니다. 어차피 시켜 먹는 거랑 반찬 사서 해 먹으면 돈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해 먹는 게 돈 더 많이 들어. 이런 논리 하잖아, 맞죠?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얼핏 들으면. 근데 이게 단순한 한 끼로만 계산했을 때 맞는 말이지 한 달 단위로 해 먹으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보통 자취생 때는 당장 한 끼, 그냥 하루 먹는 거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장을 봐가지고 밥을 챙겨 먹거나 하는 거는 하루 먹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먹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시켜 먹는 거야 그냥 한 끼지. 반찬 사가지고 이제 장 봐가지고 하는 거 한 끼가 아니잖아요. 며칠 동안 쭉 해 먹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월 단위로, 그러니까 한쪽은 배달 음식만 쭉 시켜 먹는 사람, 한쪽은 그래도 반찬 같은 거 시장에 사가지고 밥하고 이렇게 해 먹는 사람 하고 나중에 이제 생활비 계산해 보면 내가 봤을 때 20만원 차이 날걸요? 20만원 플러스 알파? 차이 납니다. 서울이면 더 차이 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통 집에서 해 먹는다 하면 뭐 밥 같은 거 밥 지어가지고 먹잖아요. 밥 지어서 먹고 거기다가 이제 밑반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반찬, 뭐 김치 한 종류하고 쥐포 같은 거, 멸치볶음 같은 거 한 두 개 정도. 짜같지 않아. 김 있으면 충분히 한 끼 해결할 수 있어요. 매일 먹으면 좀 질릴 수 있겠지만, 아니면 찌개 같은 거 여러분 반조리 식품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먹으면 돼. 밥은 지어서 밥은 소량만 짓고 밑반찬 한 5개. 예. 시장 가가지고 5,000원치 사가지고, 그리고 반조리 찌개 뭐 사가지고 해 먹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먹거든요. 제가 가는 그 마트에 그 감자탕 팔아요. 냉동으로 되는 거 반조리. 그 2인분인데 싸요. 한 2,000원, 100원인가 해요. 그걸로 한 3끼 해결합니다. 근데 그것만 끓이면 좀 밍밍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야채를 좀 넣어요. 양파하고 고추 좀 넣고, 어, 물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니까 좀 든든하던데요. 물론 제대로 찾아서 이것도 제대로 완전히 찾아서 먹는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으면 좀 싸게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싸게. 왜냐하면 혼자 살기 때문에 아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누적이 되면 커요. 아까 워너프님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 안팎이라고 했잖아요. 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게. 20만 원이 이제 한 1년이면 240만 원이잖아. 우리가 잠깐 자취를 하고 많이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혼자 이제 월세 내고 쭉 살아야 된다고 치면, 쭉 살아야 된다고 치면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당장 몇만 원 아쉽잖아요, 지금 자취하시는 분들. 그래서 돈이 제약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건강이 좋습니다. 건강이 좋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네, 배달 음식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자몽이드님 감사합니다. 배달 음식이 안 좋아요. 돌려가기로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제 나이 정도 되니까 배달 음식 먹으면 다음날 속이 안 좋아요. 배달 음식은 대체로 먹을 땐 맛있는데 먹고 난 뒤에 소화가 안 돼. 잘 안 넘어가요. 소위 배에 가스가 찬다거나. 네. 그리고 배달 음식의 대부분이 자극적이고, MSG 만땅이죠. 만렙에다가 고칼로리. 네.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느끼냐면, 일단 속이 더부룩해요. 자고 올라면 바로 느껴져. 그러니까 먹을 때는 몰랐는데, 특히 나이가 드니까 소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소화. 방송할 때 이제 가스가 찬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그냥 속을 비운 상태에서 하는 거 정말 달라요. 텐션이나. 네.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왜 나이 들면 여러분 남자도 알잖아요. 왜 쾌변 보거나 왜 소변 시원하게 보면 시원하다 나오잖아. 어렸을 때는 그거 이해 못했어요. 똥 싸는 게 뭐 그렇게 시원하다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 말에 공감을 해요. 네. 뭔가 몸에서 내 일부분이 뭔가 이 막혔던 게 싹 내려간 느낌이 있죠. 이게 뭔가 마음 편해져요. 근데 자꾸 뭔가 먹는데 소화 안 되고 가스 차고 이게 밖으로 배출이 안 되면 뭔가 축적이 된 느낌이야, 안에.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축적이 된 느낌. 그러면 움직이기도 힘들고, 어, 좀 소화도 안 좋아지고, 특히 배달 음식 많이 먹으면 그게 생겨요. 과민성 대사증후군. 직장인분들 아실 거예요. 과민성 대사증후군. 특히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는 분들이 많이 걸립니다. 움직임이 적고 앉아서 일하는 사람 많고, 그리고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먹었는데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야. 가스만 차는 거예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자분도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 말랐는데 배만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게 그분들 100% 가민성 대사주의군이에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사무실에 하시는 분들 중에 뭐 특히 콜센터 직원분들이 가민성 대사주의군이 많은 게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물론 그분 도시락 먹을 수도 있지만 뭐 배달 시켜 먹고 하잖아요. 자극적인 거 먹잖아요. 근데 소화 안 되거든. 소화 안 된 상태에서 그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그 가스가 차면서 이 밖으로 배출해야 되잖아요. 쌓아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자꾸 차는 거야 이게. 예. 네. 그러면 나중에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고 좀 체력도 많이 안 좋아져요. 저는 이거 많이 느꼈거든요. 예전에 그 교대 근무하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부지런해집니다. 뭐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왜 부지런해지냐 하면 아무래도 집밥을 하려면 손이 가요. 손이 가. 왜냐? 보통 여러분 집밥을 안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고 뒤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장을 봐야 되니까.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혼자 살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일이 생기는 건 별로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뭐 집밥을 먹는다는 건 일단 장을 봐야 되고 장을 봐야 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손질도 해야 되고 설거지까지 해야 되죠. 설거지 해야 되고 거기다가 잔반도 이제 처리해야 되고 이 일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여러분들이 안 먹죠. 이것 때문에. 예. 자취하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게 피곤하니까. 그리고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지.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까지 이것까지 하면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나밖에 없는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게 습관되면 또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거든요. 습관되면. 습관을 다져놓는 게 힘들죠. 예. 그 왜 유튜버 중에 그 풍삼의 일기장이 그분이 이렇게 하잖아요. 3번. 많은 분들이 그분이 하는 거 좀 많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물론 그분이 유튜버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직장인이 하더라도 그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풍삼의 일기장님이나 아니면 강 과장님 같은 그런 분들. 예. 강 과장님도 보니까 그러니까 뭐 결혼하셨지만 자취했을 때 그분도 거의 대부분 요리했었거든요. 그분도 얘기해서 돈을 아끼려고. 예. 그분이 제 유튜브 보고 있다는 사실도 놀랬네요. 그 이세망님. 그러니까 내가 집밥을 한다는 거, 지금 제가 제시한 장을 보는 거, 요리하는 거, 손질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잔반 처리 전부 다 하는 거잖아요. 네.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밥을 매일 챙겨 먹는다는 거 매일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을 매일 보지 않겠지만 요리, 손질, 설거지, 잔반은 다 하는 거예요. 맞죠? 장을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보겠지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네 번째. 요리 실력이 늘어난다. 요리 실력이 늘어나죠. 당연히 요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남자들도 요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라면 먹을 수 없잖아. 저도 요리할 줄 알거든요. 저도 찌개 끓입니다. 떡볶이, 찌개, 어묵탕 정도는, 안주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제 혼자서. 네. 샌드위치도 제가 만들어서 먹습니다. 네, 늘어나죠. 당연히 많이 하니까. 당연히 많이 만들어 보니까 늘어나죠. 사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시도를 많이 하니까. 매일 하다 보니까. 요리에 실패할 확률도 줄어듭니다. 예.
요리에 실패할 확률도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 요즘 유튜브에 친절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따라하면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대박은 치지 못하더라도 중박 정도 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비빔국수도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었거든요. 비빔국수 양념장 만드는 거 알아가지고. 예. 여름 되면 이제 뭐 국수 같은 거, 냉면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 먹으면 괜찮잖아요. 냉면이 특히 가성비가 좋아요. 네. 냉면 국수가 가성비가 좋아. 집에, 그러니까 특히 냉면 국수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밖에 사 먹기 돈 너무 많이 깨지잖아, 이게. 비빔국수 한 그릇에 8,000원씩 하거든요. 맞죠? 콩국수 8,000원, 서울 기준으로. 근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걸 집에서 해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 안 듭니까? 아, 물론 콩국수는 좀 손이 많이 가겠지만 비빔국수는 또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집에 있는 재료로 가능해. 대신에 조미료가 좀 많이 써야 돼요. 고추장 말고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 이제 남자들도 저는 요리를 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뭐 와이프한테 뭐 이쁨 받으려면 아니면 뭐 이제 요리도 반반씩 해야 되는 입장이라 가지고 이제 뭐 여자가 요리하고 남자가 이제 뭐 어, 남자 아무것도 안 하는 세상이 아니잖아. 각자 요리를 분담해서 하는 세상이고 오히려 남자가 요리를 더 많이 하는 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 하더라도 평생 내가 혼자 산다고 했을 때 언젠가 요리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리를 미리 배우는 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리 실력도 키울 겸뭐 집밥을 해 먹어 보는 거죠. 네. 물론 이게 귀찮아요. 귀찮은데 귀찮은 거 감수하고 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 갓 자취를 하신 뭐 대학생분들은 제 말이 절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전 배달이 좋은데요. 혼자서 그렇게 집에서 해 드시던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뭐 경제적으로 좀 음, 내가 책임지는 나이가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 말이 공감하실 거예요. 배달 음식 먹으면서 몸이 좀 많이 망가지고 돈이 좀 많이 깨지면 하기 싫어도 먹기 싫어도 집밥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배워보는 거 어떤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집밥을 꼭 해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